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또다시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렸나요? 아니라고요? 안타깝네요. 자, 오늘 아직 우리 국어 시험 범위가 남아 있어요. 그 시험 범위의 마지막 이청준의 연을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준비됐나요? 필기구도 준비됐나요? 준비 다 됐다면 66페이지 펴주세요. 자, 다 폈죠? 그러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공부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학습 목표 확인하고 갈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심미적 체험을 중심으로 소설을 감상하고 친구들과 감상을 공유해보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과 감상을 공유하기엔 좀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심미적 체험을 중심으로 소설을 감상하는 부분 정도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이 소설 넣었어요? 라고 말하게 될 텐데요. 이 소설은 무엇보다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이기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요. 이청준 작가 먼저 볼게요. 자, 이청준 작가는요, 1939년에 태어나셔서 2008년까지 사셨어요. 네, 조금, 한 80세 정도를 사신 분이네요.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1968년, 병신과 머저리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 소설로다가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이청준 작가의, 중요 작품들을 보면요. 잔인한 도시, 그 다음에 당신들의 천국, 서편제 같은 소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서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화로도 창작되었던 작품입니다. 이청준의 작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현실을 그대로 그리기보다 관념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적절한 기법과 역량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요, 생각 속에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형상화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또는 코로 냄새를 맡게 또는 귀에 들리게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기법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집요한 내면 탐구로 인간의 근원적인 아픔과 존재의 의미를 추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연도 결국은 이렇게 관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그림 좀 살펴볼까요? 66페이지, 67페이지에 걸쳐서 그림이 있는데요. 일단 보면 이렇게 풀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무엇을? 여기 있는 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이 연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듯합니다. 이 소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 전체거든요. 단편이에요. 굉장히 짧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66페이지, 여기까지가 소설에서 발단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주인공인지 어쨌든 등장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이 등장인물의 행색을 보니까 그닥 부유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있고 온갖 하얀색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좀 형편이 어려운 듯한 가난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을 쪽 하늘에선 연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네, 연이 등장하고 있어요. 제목이 연이잖아요. 네, 연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대요. 누가 연을 날리고 있는 걸까? 연은 먼 하늘 여행을 꿈꾸는 작은 새처럼 하루 종일 마을 위를 맴돌았다. 지금 보니까 여기는 농촌이에요. 그런데 이 농촌에서 그 연은 어디예요? 먼 하늘 여행을 꿈꾸는 것 같은 새 같았대요.
뭐뭐처럼 무슨 법?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네요. 들에서나 산에서나 마을 근처에선 언제 어디서나 새처럼 하늘을 떠도는 연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들에 있든 산에 있든 이 연을 보고 있어요. 이 연 날리는 주인공, 맨날 연만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은 어머니도 마음이 차라리 편했다. 여기 엄마의 심리가 나오는데요. 엄마의 심리 1이 나오고 있어요. 심리. 첫 번째, 엄마의 심리는요. 연이 하늘에 떠 있는 동안은 차라리 편합니다. 네. 그래서 연이 하늘에 떠 있을 때 엄마의 심리는 편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에서나 산에서나 어머니는 이따금 자신도 모르게 그 연을 찾아 일손을 멈추곤 했다. 그리고 그 적막스런 봄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네요. 계절적 배경. 네, 계절적 배경은 봄입니다. 허기진 한숨을 삼키곤 했다. 여기서 이 집 형편을 알 수가 있어요. 한숨인데 허기집니다. 네. 한숨이 허기진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뭔가 배가 고파.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엄마의 가난한 형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 없이 자란 놈이라. 아들이네요. 네. 한운수가 없는가 보았다. 우리 집 처지에 상극학교가 당하기나 한 소리냐. 이름자나마 쓰고 읽게 된 걸 다행으로 알거라. 해서 얘 초등학교 정도밖에 못 나온 것 같아요. 중학교는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뭐 하고 있겠어요? 맞아요. 여기서 학교 안 가고 연만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 끝에는 누가? 네, 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어때요? 이 아들 부러운가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로서 매일 연만 날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돈이 없어서예요. 좀 안타깝죠? 자, 옆에 날개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날개가 66페이지에. 네. 자, 날개의 문제를 보면은 어머니와 아들의 형편을 알 수 있는 부분 찾았죠? 66페이지. 아까 허기진 한숨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집 처지에 상극학교가 당하기나 한 소리냐? 네,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바로 첫째 줄에 나와요. 어미 곁에서 함께 땅이나 파고 살자던 소리.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엄마와 아들이 가난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필기됐나요? 필기 다 못했으면 멈추고 하세요. 선생님은 진도 나갑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발단 부분에 그럼 소주제를 찾아볼까요? 발단 부분의 소주제는 기역, 니은, 한, 처지에 그 다음에 아들을 시옷, 기역, 학교에 보내지 못한 어머니를 나타내죠. 보내지. 자, 어떤 처지죠? 네, 가난한 처지죠. 아들을 어디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요? 네, 상급학교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아들을 상급학교에 보내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개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죠. 어미 곁에서 함께 땅이나 파고 살자던 소리가 여기서도 앞에서 나왔었죠. 가난한 처지. 아들놈의 어린 가슴에 못을 박은 모양이었다. 상급학교 못 가면 연이나 실컷 띄우고 놀 거야. 상급학교 안 보내준 대신 연실이나 많이 만들어줘. 아들이 이렇게 말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연날리기를 하고 있네요. 상급학교 진학을 단념한 대신 아들놈은 그 철늦은 연날리기 놀이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보통 연은 좀 겨울에 바람이 막 쌩쌩 불 때 날리잖아요. 그럼 진짜 높이 날거든요. 그런데 철이 늦었대. 그러니까 봄이나 좀 늦봄이나 이때 날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연실 마련이 어려워서 제철에는 남의 집 애들 연 띄우는 거나 곁에서 늘 부러워해 오던 녀석.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도 역시 좀 어느 정도 형편이 돼야 날릴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보면 가난한 형편 때문에 연을 날리지 못했던 거예요. 가난해서. 가난해서 연을 못 날렸었어요. 연 날리기 못함. 날리기 못했어요. 연실도 되게 비싼가 보다. 어머니는 큰맘 먹고 연실을 마련해 냈고 왜 그랬을까? 아들이 불쌍하죠. 미안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들의 무엇을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달래기 위해서죠. 달래기 위해 연실을 마련했네요. 아들놈은 그때부터 하고 온 날 연만 날리고 있었다. 얘 마음도 정말 이해는 가네요. 근데 좀 엄마도 도와주고 그러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선생님은 살짝 해보지만 얘 마음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 68페이지로 가볼까요? 봄이 되어 제 또래 아이들이 모두 마을을 떠나 읍내 상급학교로 가버린 다음에도 아들놈은 혼자서 그 파란 보리밭 위로 하루같이 연만 띄어 올리고 있었다. 봄이네요. 앞에서 나왔지만 아침나절에 띄어 올린 연이 해질녘까지 마을의 하늘을 떠돌았다. 한마디로 이 아들 하루 종일 연만 날리고 있네요. 얘가 하는 일은요. 하루 종일 연만 날려요. 연을 날려요. 근데 얘 생각해보면 이 연을 날리는 이유가 뭘까요? 친구들은 다 어디? 마을을 떠나서 먼 도시로 갔어요. 그죠?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언제 어디서나 그 아들의 연을 볼 수 있었어요. 연을 보면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자, 이 부분에서 보면요. 그 연을 보면 아들을 보는 것 같았다라는 부분에서 연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 같은 존재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아들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 연은 언제나 머나먼 하늘 여행을 꿈꾸고 있는 작은 새처럼 보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연은 뭔가 이렇게 떠나고 싶어하는, 이상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실줄을 끊고 마을 하늘을 떠나가 버릴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얘 지금 보면 읍내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니까 얘도 더 넓은 세상, 이 시골을 떠나서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을 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엄마는 어때요? 언제나 실줄을 끊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엄마의 심리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아들이 떠나가 버릴까봐 불안해요. 그죠? 아들이 떠날까봐 하여, 아들이 떠날까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연이 그렇게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엔 어머니도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자, 엄마의 심리가 나와요. 엄마의 심리를 보면 앞에서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을 때는 마음이 편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엄마 심리 똑같죠?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놓였다라고 해서 엄마의 심리, 역시 첫 번째 엄마 심리.
1번과 똑같이 편하네요. 편안함. 연이 하늘에 떠 있을 때는. 연이 하늘을 나는 동안 어느 집 양지 바른 담벼락 아래 마을의 해간뜰 한 구석에 또는 아지랭이 피어오르는 어느 보리밭 아래 끝에 그 봄 하늘처럼 적막스럽고 외로운 아들의 모습이 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연이 떠올라 있을 때는 그 연 끝에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나마 아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던 거예요. 봄하늘을 뭐예요? 아들의 모습 해서 아들의 모습을 봄하늘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들의 모습을 봄하늘에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그 이청준의 필체예요. 봄하늘의 비유. 미안해요. 자, 옆에 날개 해결하고 갈게요.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 엄마 마음은 연의 모습을 보며 아들이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마음이 놓였죠. 네, 써주세요. 엄마의 심리는요.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은 편안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놈의 연날리기를 탓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철러준 연날리기에 넋이 나간 아들놈을 원망해본 일도 한 번도 없었다. 왜? 아들이 늘 곁에 있으니까. 녀석의 마음이 고이 머물고 있는 연의 위로를 감사할 뿐이었다. 여기 있어, 엄마 나 여기 있어, 이런 마음이겠죠. 연에 실린 아들의 마음이 하늘을 내려오는 저녁 연처럼 조용히 다시 마을로 가라앉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전개 부분의 주제를 살펴보면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들은 종일 연을 날려요. 그쵸? 종일 연을 날리고 어머니는 연을 보고 있죠. 네, 연을 보는 어머니예요. 여기가 전개. 자, 전개 다음 뭐예요? 이제부터 위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는 결국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다. 지금까지 보면요, 연이 계속 잘 떠 있었잖아요. 근데 이변이 일어났다라는 건 뭔가 변화가 왔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뻔하죠. 연이 어떻게 될까? 그날은 유독 봄바람이 들녘을 막 설치던 날이에요. 어머, 어떡해. 바람이 막 불어요. 어머니는 이날도 고개 넘어 들판 언덕에서 봄 무릇을 캐고 있던 참이었다. 바람을 태우기가 좋아 그랬던지 아들놈은 이날따라 연을 더 하늘 높이 띄워 올리고 있었다. 마을에서 띄워 올린 녀석의 연이 고개 이쪽 넘어 이쪽 어머니 머리 위까지 까맣게 떠올라 있었대요. 얼레의 실이 모조리 풀려 나와 하늘 끝까지 닿고 있는 것 같았다요. 아, 지금요, 하늘 높이로 연이 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여기요, 하늘 높이, 연이 떠 있어요. 이럴 때 엄마, 어떤 마음일까요? 보면 무르싹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발길이 자꾸만 헛디딤질을 되풀이했다. 엄마 심리가 어때요? 긴장하고 있어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어머니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안한 어머니의 심리. 어머니의 심리가 보여집니다. 어느 때 하늘에 연이 아주 높게 떠 있었을 때.
연이 너무 높은 데다가 전에 없이 드세 막 바람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탓이었다. 팽팽하게 하늘을 가로질러 올라간 연실 끝에서 드센 바람을 받고 심하게 오르내리는 연을 따라 어머니의 마음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머니의 심리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까지 흔들리고 있었다까지. 네, 요 부분까지가 위기 부분입니다. 자, 위기 부분에서 보면 네, 평소보다 높이 떠오른 연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높이 떠오른 뭘 봤죠? 네, 연을 보며 뭘 느꼈죠? 비읍, 리을, 비읍, 이응. 네, 불안함. 함을 느꼈어요. 느낀 어머니. 네.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절정 부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네, 이 부분 절정. 아니나 다를까. 네, 예감이 맞았어요. 네. 예감했던 불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불안한 상황이 어느 게 불안한 상황일까요? 엄마는 항상 아들이 그래도 옆에 있을 때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아들이 뭔가 떠날 것 같은 그런 거죠. 불안함에 쫓기던 어머니가 어느 순간엔가 다시 그 하늘에 연을 찾았을 때였다. 연이 있어야 할 곳에 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자, 봐봐. 연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들이 어머니 곁을 떠났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아들이 어머니 곁을 떠난 거예요. 곁을 떠났음을 의미해요. 음을 의미함. 이런 게 바로 그 이청준 작가의 특징이에요. 겉으로 딱 드러나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안쪽에서 독자가 예상하게 만들죠. 어렵지만 굉장히 묘한 그 재미가 있죠. 연은 어느새 실이 끊어져 날아간 것이었다. 빗살처럼 곧게 하늘로 뻗어 오르던 연실이 머리 위를 구불구불 힘없이 흘러내려오고 있었다. 자, 옆에 그림 보면 이게 연실이네요. 그죠? 연실이 이렇게 구불구불 해서 뭔가 이렇게 묘사, 네, 연실이 떨어져 내려오는 부분을 현대소설의 특징인 묘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실이 뻗쳐 올라가 있던 쪽 하늘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도 한정 까만 새처럼 허공 속으로 아득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다. 어떻게? 연이 새에 비유돼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게 보여요. 자, 연이 아들을 비유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아예 밭 언덕에 주저앉아 연의 흔적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눈길을 하늘에 못 박았다. 네, 어머니 어떻겠어요? 여기서 또 어머니의 심리가 나와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밭 언덕에 주저앉았어요. 자, 이거 어떤 마음일까요? 아예 포기해버린 거죠. 네, 망연자실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망연자실 하는 어머니. 네, 어떻게 됐을 때 연이 날아가 버렸을 때 왜 망연자실하는 걸까요? 아들이 떠나서죠. 아들이 진짜 떠났을까요? 근데 엄마의 예감은 뭐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그 연의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고 난 다음에야 어머니는 비로소 가는 한숨을 삼키면서 천천히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 반나마 차오른 무릎 바구니를 옆에 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구니를 다 채워야 엄마가 돌아갈 텐데 그냥 엄마는 바구니를
다 차지 않았는데도 끼고 일어납니다. 마을길을 돌아 가고 있는 어머니는 방금 전에 무슨 아쉬운 배웅이라도 끝나고 돌아선 사람처럼 거동이 무척 차분했다. 지금요, 서수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이렇게 조금 먼 거리에서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어머니가 어땠냐면요. 아쉬운 배웅이라도 끝나서 돌아서는 사람처럼 거동이 차분했대요. 자, 엄마의 심리가 변하고 있어요. 여기요. 여기서부터 네, 차분해집니다. 어머니의 심리가 어때요? 차분해집니다. 그쵸? 그래서 아들이 이제 떠났다라는 걸 완전히 본인이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떠났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네. 아들이 떠났다는 것을 짐작하기 때문에 아들이 떠난 것을 짐작하여서 네, 연을 지킬 때처럼 초조한 눈빛도 없고 발길을 조금씩 서둘러 가려는 기색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막 쫓아갈 생각도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네, 여기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들이 떠난 것이겠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아들이 떠난 것, 아들의 그동안의 심리도 알고 있던 것 같아요. 체념해 버린 것 같은 거동이었다. 내 엄마의 발걸음이요. 체념하고 있어요. 마을 쪽에서 그 땅으로 내려앉은 연씨를 거두어 들이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전혀 이상스럽지 않은 얼굴이었다. 자, 이 어머니 보면요. 마을 쪽에서 그 땅으로 내려앉은 연씨를 거두어 들인다. 네, 연씨를 거두어 들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연씨를 갚는 사람,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없잖아요. 네,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네, 연씨를 거두어 드릴 사람이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네, 절정 부분입니다. 절정. 네, 절정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실이 끊어져 날아간 무엇을 네, 여기 실이 끊어져 나간 뭐죠? 네, 연을 보며 어머니 뭐 하고 있어요? 어머니 심리 네 글자. 네, 망연자실이죠. 망연자실하는 어머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말 볼게요. 결말은 요 부분서부터죠. 왜 안 써질까? 네, 결말. 말. 자, 아지매요. 네, 아줌마. 건이, 아들이 건인가 봐요. 건이. 새끼 좀 빨리 쫓아가 봐야 혀요. 네. 아줌마, 빨리 건이 쫓아가 보래요. 건이 새끼인 아까 도회지는 도시죠. 얘가 가고 싶었던 곳. 돈벌이 간다고 읍내께로 뛰어다닐게요. 지는 도회지 가서 돈 벌어 온다고 연실 같은 거는 내나 실컷 감아 가지라면서요. 하면서 아들이 도회지에 간 이유, 네, 표면적 이유죠. 네, 겉으로 보기에 네, 표면적 이유는 돈 벌러예요. 그러나 얘는 아마도 이곳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흐느적 허기진 걸음으로 네, 어머니 여전히 배가 고프네요. 나물 캐서 먹고 사는 어머니. 마을을 들어섰을 때였어요. 아들놈의 연실을 감아들이고 있던 이웃집 조무래기 놈들이 제풀에 먼저 변명을 하고 나섰으나 네, 아이들이 자기들이 연실을 거두면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는 이번에도 미리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처럼 놀라는 빛이 없었다. 네, 엄마의 표정을 보면요. 놀라지 않아요. 어디니? 네, 놀란 빛이 없었다. 차분하죠.
어머니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뒤 사정을 궁금해하거나 집을 나간 녀석을 원망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어요. 아들의 뒤를 서둘러 쫓아가기는커녕 걸음을 한번 멈추지 않고 말없이 그냥 녀석의 곁을 지나쳐갈 뿐이었다. 여기서 이 녀석은 누구예요? 조물애기죠? 네, 여기 있는 얘. 그러고는 내쳐 그 걸음에 그 텅 빈 아들이 없는 초가의 살인문으로 들어서고 나서야 아들이 연이 날아간 하늘을 향해 어머니의 발길을 잠깐 머물러 섰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연은 보이지 않았죠.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텅 빈 하늘만 하염없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만 그 무심한 하늘을 향해, 연이 없는 그 무심한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가는 한숨을 삼키며 허망스럽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뭐라고? 아가, 어딜 가거나 몸이나 성하거라. 이게 엄마의 마음이네요. 엄마를 버리고, 엄마를 놓고 아들이 떠났지만, 아들은 어때요? 네, 엄마는 아들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네, 아들의 안녕을 기원하죠. 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안녕을 기원해요. 사랑하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결말 부분입니다. 결말 부분의 소주제는 아들이 도해지로 떠남을 알게 된 어머니와 안녕을 기원하는 거죠. 네, 아들이 도해지로 떠나고 났지만 네, 안녕을 기원함. 네, 기원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연의 본문은 끝납니다. 옆에 날개 확인하고 갈게요. 네, 연의 모습이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측해보자. 네, 아들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얼른 필기해 두세요. 자, 그리고 그 연 전체의 그 작품 정리를 해볼게요. 뭐 이렇게 줄줄이 많은데 요것만 할게요. 맨 끝부분. 네, 갈래는요, 현대소설이고요. 짧죠? 단편소설입니다. 자, 연이 상징하는 의미, 그리고 뭔가 좀 슬프고요. 그 다음에 뭔가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곁을 떠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 이 주제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상징성이 강한 소재, 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의 높이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가 드러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네, 연의 높이에 따라 엄마의 변하는 심리를 잘 확인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72페이지 학습활동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다음을 바탕으로 아들이 연날기를 시작한 이유를 짐작해보자. 두 가지 있는데요. 두 번째 것만 쓸게요. 상급 학교에 가지 못해 섭섭한 마음을 연날리기로 달래려고. 네, 요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서 써주세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이따금 연을 확인하는 이유를 말해보자. 왜 확인하죠? 누굴 확인하기 위해서? 아들이죠. 연을 보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거나 아들의 마음을 짐작해보는 등 여기부터면 되겠네요. 아들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거만 쓸까요? 아들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세 번째 볼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부분에서 엄마의 심리, 어머니의 심리를 연의 높이에 따라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어머니의 심리를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여기 이렇게 연의 높이에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죠. 연이 낮을 때는 어머니가 살짝 불안하지만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높아졌을 때
네, 높아졌을 때 어머니는 너무너무 불안해하시죠.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그랬다가 마지막 아들이 떠난 것을 알고는 어떻게 돼요? 체념하면서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꺾어집니다. 그렸죠? 네, 그 다음 요거 2번 문제. 다음 구절을 참고하여 연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인데요. 요거는 답이 살짝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 본문 부분에 나와 있어요. 연은 언제나 머나먼 하늘여행을 꿈꾸고 있는 작은 새처럼 보였고 그래서 언젠가는 실줄을 끊고 마을의 하늘을 떠나가 버릴 것처럼 어머니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이 부분인데요.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죠. 어머니가 연의 위치와 높이를 보고 아들의 상황이나 심리를 추측하는 것으로 보아 연은 아들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연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도해지를 향한 아들의 동경과 희망을 상징한다. 연은 성장하고 싶은 아들의 내적 갈망과 욕망을 나타낸다. 그리고 연은 자유 혹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상징한다 입니다. 선생님은 넘어갈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고정하고 써주세요. 네, 심미적 체험을 중심으로 친구들과 감상을 나누어 보자. 마지막 장면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 마지막 장면을 보면 어머니께서 아가 어딜 가거나 몸이나 성하거라.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집을 나간 아들이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서글픈 걱정, 염려가 있겠지만 네,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는 감동을 주죠.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그러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연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참 길었어요. 그러나 필기 잘해서 기말고사 대비 잘해주세요.